이게 좀 트릭인데 MBTI 얘기를 소개팅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MBTI를 물어보지 말고 알아맞추기를 시전해보세요. 그러면 호감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약간 도박수인데요, 근데 이게 왜 트릭이냐면 이거 말고도 소개팅에서 비장의 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비기. 만약에 여행 많이 안 다닌 사람이면 어떡해요? 여행 싫어할 수도 있죠. 맞아. 소개팅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러링이라고 있잖아요. 미러링. 네, 말 그대로 상대와 내가 거울처럼 함께 비슷한 퀄리티로 움직일 때 뭔가 상대가 되게 공감받고 있다,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손 들었으니까 나도 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큰 어떤 포인트만 잡고 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막 긴장해서 서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이 사람이 좀 이제 말이 좀 풀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약간 뒤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혼자만 이렇게 달리고 있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러링이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해야만 미러링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러링을 안 된 상태면은 앞에서 이 사람은 되게 굉장히 편해졌는데 자기는 혼자 이렇게 막 긴장해서 달리고 있어 앞에서. 이러면은 둘의 리듬이 안 맞잖아요. 템포가 안 맞는구나.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변화인데 상대랑 리듬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멀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네, 그래서 그 수준을 잘 맞춰요. 내 상대방의 레벨 정도만 해야 되지 상대방의 레벨보다 더 넘으면 안 돼요. 이 사람과 내가 발맞춰 간다는 거를 몸으로 한다. 네. 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스처에 관련된 행동심리학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호감일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그 제스처를 따라가게 된다, 우리가. 네, 맞아요. 그거 자동으로 되죠. 저는 이게 좀 트릭인데 MBTI 얘기를 소개팅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MBTI 물어보지 말고 알아맞추기를 시전해보세요. 그러면 호감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약간 도박수인데요, 근데? 도박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MBTI를 잘 알고 있으면 가능해요.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MBTI를 공부하고 해야 돼요. 적어도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왜 트릭이냐면 MBTI는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확률은 50%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MBTI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의 심리를 들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 이상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맞춰볼게요 라는 얘기를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우리 들어갔을 때 제가 MBTI 한번 맞춰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은 50%입니다. E인지 I인지 맞추고요. 외향인지 내향인지, 그죠?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T형인지, 그러니까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를 맞출 수가 있죠. 대화의 화제거리 가지고도 맞출 수가 있고요. 패턴을 보면서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거는 N하고 S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N하고 S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N이에요. N은 영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열린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를 하면 N에 가깝고 S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딱 정해져 있는 이야기,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죠. 이런 분들은 나와 있는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지막 J하고 P.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행 얘기로 실컷 했어요. 근데 여행 얘기 하는데 이분이 계획을 굉장히 꼼꼼히 세워서 다녀온 이야기를 해. 그렇다면 이분은 J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J형은 굉장히 계획성 있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뭔가 막 시도해본 그런 여행담이라면 이분은 P에 가깝다. 그래서 MBTI를 50% 이상 맞추게 되면 이분에게 호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요? 호감도 올라간대요? 어때요? 괜찮겠죠? 이걸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좀 알아야 되고, 일단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확실히 근거로 해서 해주면 되게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사실 감동할 것 같아요. 맞춘 것도 좋아하겠지만 이 사람이 되게 세심하게 내 얘기를 들어줬구나. 경청했네. 내 얘기를. 그게 사실은 되게 이 사람은 뭐야? 되게 집중해줬네? 이거에 사실 감동할 것 같아요. 엄청. 조금 한두 개 틀리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4개 다 틀릴 정도면은 하지 마시고, 일단 친구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친구들한테 했는데 맞춘다. 좀 꽤 맞춘다. 하면은 그때 한번 써보시길.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론하고 상관없이 저희의 그 개인적인 경험의 데이터로 추천드리는 꿀팁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 더 있을까요, 혹시? 소개팅이나 이런 거 겁내시는 분들이 항상 생각이 할 얘기가 없다. 나가서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당연히. 그럼 사실 여행 얘기 안 하면 뭐 음악 얘기, 영화 얘기 해야 되나. 그냥 이 패턴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저 영화 관심 없는데요? 이 한마디 딱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실패했던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도 괜찮고 큰 네. 실패도 괜찮은데 실패해서 내가 얼마나 좀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그때 내가 완전 후진 상태가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요. 네. 이렇게 왜냐면 지금 다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좀 허점이 있구나를 미리 먼저 자기가 까면은 자기도 마음이 편해지고 네. 상대도 조금 빈틈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이 풀리고. 물론 그 실패 경험이 너무 막 인간성을 상실한 부분은 안 되겠지만 맞아. 거부감이 들 정도의 그건 안 그런 되겠죠. 경우는 아니고. 그렇지만 뭐 작은 실패 같은 것들 어떤 작은 실수담도 괜찮아요. 실수나 실패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왜냐면 너무 이제 멋있어 보여야 된다. 좋은 점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거를 먼저 그냥 툭 이렇게 꺼냈을 때 자기도 편해지고 그리고 상대방도 오히려 그 약점이나 실수에서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핵심은 뭐냐면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다가는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더 긴장되고 상대도 그걸 느끼니까 더 불편해진다. 네. 네, 그런 게 핵심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긴장을 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꿀팁 하나 드린다면 저는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도 긴장을 풀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장소가 긴장을 많이 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친숙하지 않은 장소, 특히. 자,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 뭔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장소로 가는 때부터 긴장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소개팅 자리에서 먹게 되면 배탈나.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소개팅하면 뭐 레스토랑, 뭐 파스타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어떤 괜찮은 데서 멋진 디너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평소에 잘 드시던 음식을 좀 드셔라. 그런 쪽에서 한번 내가 잘 리드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나도 거기서 뭔가 좀 자연스럽고 여유가 생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고깃집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세요? 제가 이제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육식하고 고깃집을 저는 갔을 때 소개팅 성공률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긴장될 때 야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씹는 게 뭐예요? 껌 씹잖아요. 고기를 씹으면서 일단은 이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고깃집의 분위기가 그냥 조용한 음악, 클래식 음악 이런 거 막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은 번잡해 보이지만 주변의 소음이 적막감을 좀 막아주고요. 어색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늦춰주고요. 너무 시끌시끌한 그런 고깃집 말고요. 그냥 조금 조용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고깃집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고기를 구워주는 고깃집도 많잖아요. 직접 굽는 게 어렵다면 그런 데서 이제 잘 구워진 고기를 상대방의 접시에다가 탁 올려주면서 이렇게 뭔가 좀 어필까지 플러팅. 쌈 싸주나요? 쌈은 근데 이제 가서 상황 봐서죠. 쌈 싸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마늘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이렇게 건네주는 것 정도까지는 그거 아니 고기를 저는 깔끔하죠. 젓가락보다는 그 굽는 집게로 앞쪽으로 쓱 넣어주는 거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위까지 올리는 건 너무 좀 부담스럽고 약간 그 앞쪽으로 쓱 몰아주는 정도? 뭐 그 정도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상대방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혹시나 성향이 맞는다면 맥주 한잔 하실래요?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개팅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다면 맥주도 한잔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진솔한 자리로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깃집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호불호는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안 맞는 사람 만나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소개팅 가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싫다고 하면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돼요. 맞아, 안 가면 되죠. 근데 취향에 정말 잘 맞는 사람과 잘 얻어 걸리게 되면 굉장히 또 서로 잘 맞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데프터 신청을 할 게 아니라면 거기서 걸러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소, 뭐 고깃집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다. 괜히 뭐 선상 디너 이런 거 가서 이 숟가락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요? 근데 뭐 요즘 아무래도 많이 연애를 더 안 하실 텐데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연애를 많이 안 하는 시대라고 해요, 요즘은.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도 훈훈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